저 사람이 민재 오빠 진짜 엄마예요? 계모잖아요. 그런 사람을 혼주석에 앉힐 수는 없죠. 민재 오빠 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도 없어요. 민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한테는 단 한 명의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 전부를 걸고 지켜야 할 가족입니다. 피보다 깊은 정, 그걸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환갑을 맞이한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낳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한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저의 싸움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너무 팍팍하던 시절, 서른도 되기 전에 3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기뻐하고 다시 잃으면 무너지는 그런 반복의 연속이었죠. 그땐 병원도 부족하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부서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위로했지만 점점 무관심해졌고 시댁에서는 대못 있는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더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40살이 되던 해 저는 쓸쓸히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도 자식도 가족도 없이 남겨진 저 자신을 보며 이게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던져주더군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작은 백반집에서 일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와서 식사하던 손님이었죠. 다른 손님들은 거칠게 굴기도 했지만 그분은 언제나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웃어줬어요. 그런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경계했죠. 남자한테 마음 열면 또 다칠까봐. 근데도 그 사람은 조용히 곁을 지켜주더군요. 꾸밈없이 조급하지 않게요. 몇 달 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민재 한번 만나볼래요? 민재, 그 사람의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첫 만남 민재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 아니잖아. 그리고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제가 밥을 해줘도 간식을 챙겨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무표정하게 고개만 휙 돌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민재는 절벽처럼 대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건들지 않고 제가 말 걸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어느 날은 민재 책가방에서 삐뚤빼뚤하게 쓴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진짜 엄마는 어디 있을까? 그걸 본 순간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버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별이 두려워서 저한테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도시락을 싸고 운동화도 말리고 잠든 민재 머리맡에서 가만히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이었고 감기 걸려 고열로 밤새 끙끙 앓던 민재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민재가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아줌마 가지 마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아줌마 좋아해요. 근데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엔 좀 이상해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애가 제 마음을 받아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뒤 어느 평범한 저녁 밥을 먹던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된장찌개 맛있어요. 그 한마디, 그 짧은 호칭 하나에 저는 참았던 모든 감정이 무너졌어요. 그날 그 밥상 앞에서 저는 민재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더군요. 엄마, 된장찌개 맛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데 어느새 민재는 군대를 다녀오고 의대에 진학했어요. 그 힘들다는 의대 공부를 악착같이 하던 민재가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아이일까? 괜히 음식 준비도 몇 가지 더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아이,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첫인상은 밝고 상냥했어요. 인사도 공손하게 잘하고 웃음도 예쁘더라고요. 어머님, 저 서연이라고 해요. 민재가 늘 맛있는 집밥 먹는다고 자랑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풀렸죠. 아, 예쁜 말도 잘하는 아이구나. 민재랑 잘 어울리겠네. 하지만 그날 밤 민재가 잠시 마트에 다녀온 사이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서연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어머님은 민재 친엄마 아니시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 끝에 뭔가 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민재가 병원 하나 물려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가족 관계가 좀 정리되지 않으면 곤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를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리해야 할 문제점으로 말하는 그 눈빛. 이건 예고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네 부모님이 식사 자리를 갖자고 하세요. 나중에 결혼 생각도 있고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키운 아들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기분. 그게 축복이어야 하는데 마음 어딘가 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고급 한식당의 룸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중후한 정장 차림의 말투도 딱딱했고 어머니는 브랜드 5세 고급 액세서리를 두른 전형적인 병원장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민재군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 서연이랑 결혼하면 병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거기까진 감사했죠? 하지만 이어진 말이 문제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부인이 민재와 공식적으로 연을 끊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아니요, 잘못하신 건 없죠. 다만 저희 딸이 계모가 시어머니인 건 좀 감당이 어렵다더군요. 결혼식에 혼주로 계모가 앉아있는 것도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보기 어렵고요. 그 말에 민재가 손을 탁 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저를 여기까지 키워준 분입니다. 친엄마보다도 훨씬 더 저한테 진심이셨어요. 그러자 서연 아버지가 말했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재, 너 앞으로 병원 경영자가 되려면 이런 사적인 감정은 접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해. 우린 병원 하나를 물려주는 입장이야.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 요소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엄마, 나 저 결혼 안 해요. 절대 못 해요. 왜?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말한 조건이 너무 더러워서요. 그리고 엄마, 나 그렇게 성공하고 싶진 않아요. 엄마 버리고 얻는 성공이 뭐예요? 그날 이후 민재는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평소처럼 진료를 받지만 퇴근하고 오면 말도 없이 술만 마셨어요. 엄마, 나 괜찮아. 신경 쓰지만. 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얼굴엔 어둠이 내려앉았죠.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결국 나 때문이라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재 오빠랑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와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고 저는 방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연, 그만하자.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난 너한테 진심이었는데 너는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만 했잖아. 오빠 제발 병원도 우리 부모님도 다 오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그 계모
아니,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면 그냥 끊어! 간단하잖아! 그 순간 민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지금 당장 끊을게요. 저는 놀라 물었죠. 뭘 끊어? 민재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의 인연이요. 그날 밤 민재는 저에게 서연과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부모가 의사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사위 프로젝트처럼 사람을 고르고 있었고 민재는 그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서연은 이전에 3명의 남자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의 동생 서진이었어요. 서진은 병원 경영에 반발하며 가출했다가 돌아온 인물인데 민재를 찾아와 형, 우리 가족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 누나도 부모님도 지금 형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어요. 라며 조용히 진실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을 자기들 야망의 수단으로 민재는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일로 깨달았어요. 사랑도 성공도 다 필요 없어요. 엄마한테 받은 사랑,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며칠 뒤 서연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자리니까요. 약속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 가족 모두가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민재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몰래 엄마 부를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민재 군의 미래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서연 어머니가 끼어들었죠. 사부인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계모가 시댁 어른이 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쪽은 저를 부담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저는 민재를 제 심장으로 낳았습니다.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죠. 그럼 뭐 혈연도 아닌 분이 혼주석에 앉겠다는 거예요? 오빠 인생에서 발 빼주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잖아요. 그 순간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엄마 건드리는 건 여기까지예요. 민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내 인생을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진정하라고요. 민재는 상 안쪽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진 씨가 제공한 자료예요. 서연 씨가 전에 사귀던 남성들에게 보낸 메시지, 부모님이 개입한 증거, 그리고 병원 인사라인 사전 내정 문건까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서연 아버지가 말문을 잃었고 서연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죠. 그딴 거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쵸.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엔 어떤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다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내 아들은 돈도 병원도 필요 없어요. 엄마 하나만 지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 가족은 민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얼마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학병원 레지던시를 마친 뒤 작은 개원이로 전향했습니다. 엄마, 내 이름으로 뭔가 남기고 싶어요. 남 좋은 일 하느라 엄마처럼 소외된 사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평생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걸 받은 기분이었죠. 몇 달 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손에 손수 만든 귤청 한 병을 들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늘 혼자 끼니 차리신다고 해서 이거라도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내가 놀란 눈으로 그걸 바라보자 민재가 제 귀에 소곤거렸죠. 이 사람 엄마랑 진짜 닮았어요. 결혼식 날 민재는 정식으로 나를 혼주석에 앉혔습니다. 사회자가 묻자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제 엄마를 혼주로 모셨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제 인생을 이끈 사람이고 제가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나는 참으려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많은 세월 나 혼자 울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 나는 민재에게 물었죠.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가난한 인생밖에 없는데 혹시 서연이네 조건 거절한 거 후회하진 않니? 민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매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 그거면 됐어. 그 사람들은 그걸 한 번도 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피보다 깊은 정으로 이어진 우리는 오늘도 둘이서 김치 담그고 시장장 보며 평범한 날을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건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심장으로 길러낸 아들, 그리고 그 아들과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